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민간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미국의 보험회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의미로 총을 쐈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살인자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만큼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보험료, 게다가 거부까지 하는 의료보험회사들의 행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CEO를 애도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오히려 이 살인자를 갖다 영웅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의료보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고 의료비 청구가 언제 거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보험을 잘 들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자꾸 의료비 지급 거절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들 오바마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ACA, Affordable Health Care가 시행되면서 지급 비용이 증가하니까 사전 승인 절차제로 많이 보험회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미리 허가를 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아팠는데 그때 가서 지금 미리 승인 절차를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승인이 빨리라도 되면 괜찮은데 빨리도 안 돼요. 암 초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타이밍을 갖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사실 미국의 의료 개혁을 조금 발전을 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 같은 데 의료보험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CA가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Affordable Care Act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오바마 케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데 오바마 케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신청하는 게 더 많아졌네. 야, 웬만하면 거절하자. 웬만하면 돈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료 사기가 많다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의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쟁이 심하고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커버가 되지 않는 치료인데 그 치료를 해주면서 다른 걸 고친 것처럼 하면서 의료보험 사기 같은 걸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용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험 커버가 안 되겠죠. 근데 윗눈썹이 아랫눈썹을 찔러갖고 생활에 불편이 있어갖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병 쪽으로는 또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살 빠지는 약으로 아주 유명한 오젬픽, 위고비 이게 원래 당뇨약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로 처방을 내려주면 이게 치료 목적으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데 나 살 빼고 싶어서 이 약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또 치료 목적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가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혹은 환자와 결탁해서 부정적으로 의료 청구하는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지인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병원이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괜히 회사에 민폐 끼치기 싫어서 회사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을 갖다가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현찰을 내겠다 그래서 몇백 불을 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청구한 거예요. 그 돈은 그 돈대로 현찰로 받아 먹고 그 병원에서 보험에다가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서는 죄송해요. 저희가 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예,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갖고 그렇게 차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도덕성이 떨어진 병원이나 의사, 그다음에 환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이 보험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응급실 가는 경우 같은 건 다를 수가 있지만 웬만한 병은 사전 승인을 해야 되는데 2022년 기준 사전 승인을 통해서 청구한 게 4,6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4%부터 13% 정도는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 승인 못 해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거부당한 사람 중에서 고작 10%만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거부를 해주는 거야? 빨리 돈을 줘. 보험에 원래 커버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 또 3분의 1은 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 7% 사람만 다시 항소한 사람 중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부율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ffordable Care Act가 나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거절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거부를 더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일부 못된 의사들의 엉뚱한 의료 청구. 그다음에 또 일부 환자들의 또 욕심 때문에 이런 결탁을 통해서 엉뚱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된 4%부터 13%가 다 억울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사람이 거부를 당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폐암이 발견됐어요. 지금 발견했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달 걸려요. 몇 달 동안 암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급이 거부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소송의 나라에서 그러면 안 주면 소송을 걸면 되지.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 근데 연방법의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거부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혹은 이 사람이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2만 불짜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내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시켜서 소송을 걸려고 그러는데 연방법에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같이 청구를 못합니다. 다른 소송은 같이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로펌이 무료로 안 해줍니다. 왜?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변호사 비용 내세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2만 불 보험비 받겠다고 2, 3만 불 또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받을 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이용해서 암만 억울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상대로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또 미국 보험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94%의 사전 승인 문제로 치료 지연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프로시저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이렇게 걸리니까 치료 지연을 겪어왔고 결론적으로 환자들의 25%는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의사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픈 사람 붙잡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미국 보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도 워낙 비싸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덩달아 비싸고 약값도 비싸고 병원비도 덩달아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개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큰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환호를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미국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나 임산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 평균적인 보험료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2022년 평균 보험료 기준 개인은 1년에 7,911불. 한 달에 659불.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가족 보험료는 1년에 22,463불. 한 달에 1,872불이에요. 1,872불이 평균적으로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병원 가면 하루 병원 갔는데 5만 불, 10만 불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에 병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미국 병원비 살벌한지 아실 거예요. 한 달에 1,872불이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집 모기지가 나옵니다.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를 아프든 안 아프든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돈만 내면 다 커버가 될까요? 이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지만 코페이, 코인슈런스, 프리미엄 뭐 이런 같은 걸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게 좋은 직장에 들어서 직장에서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직장 분담을 해갖고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개인 보험료가 1년에 한 1,327불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111불 정도가 평균이고 가족 보험료는 연간 6,106불, 한 달에 한 509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만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일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자기네 둘 보험료를 내겠죠. 그래서 몇백 불 안에서 해결되면 이게 숨통이 튈 수가 있는데 이런 보험이 없다. 그러면 한 달에 1,872불, 거의 2,000불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2,000불 돈을 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 소규모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이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뭐 일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 뭐 조금 더 내는 것 같고 보편적으로 웬만큼 돈 버는 분들이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국은 좀 세게 때립니다. 한 600 몇십만 원, 거의 700만 원 가까이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진짜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 얘기니까 돈 있는 분들 얘기인데 미국은 한 달에 5천 불 버는 사람도 2천 불 갖다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내죠. 그럼 보험이 없어요. 아프면 그냥 뱅크럽시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만 내고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면 되는데 코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를 방문하거나 특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보험 들 때 이런 것들 다 알아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주치의를 만날 때는 평균적으로 27불이고요. 전문의를 만날 때는 평균적으로 44불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은 한국도 이런 코페이 개념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들락들락거리면 안 되니까 코페이라는 걸 합니다. 요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 이게 뭐가 있냐? 코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코인슈런스는 뭐냐면 요것도 계약에서 봐야 되는데 주치의 비용은 환자가 19%, 보험사가 82% 부담을 하고 전문의 비용은 환자가 20%, 보험료사가 80% 부담을 합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의를 만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10,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2,000불 내야 돼요. 20%. 그리고 보험회사가 8,000불을 내준다는 겁니다.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러면 1,900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0불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8,100불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만 있냐?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디덕터블은 뭐냐면 여러분이 클레임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이 1,000불짜리 플랜 있고 500불짜리 플랜 있고 그래요. 자동차 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죠. 돈이 나와야 되는 게 5,000불이 나와야 되는데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1,000불은 내가 내고 4,000불은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그리고 디덕터블이 500불이면 저는 500불만 내고 4,500불을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디덕터블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는 더 비싸겠죠. 당연히 제 부담은 적으니까. 그래서 환자가 아까 말했듯이 무슨 치료를 받았는데 10,000불이 나왔습니다. 10,000불이 나왔으면 디덕터블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그러면 우선 1,000불을 내야 돼요. 우선 1,000불 내면 나머지 9,000불이 있죠. 그러면 그 9,000불에서 또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면 1,800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2,8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7,200불을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겠죠. 이게 디덕터블 개념입니다. 요거 세 개를 다 이해하시죠? 요거를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달라져요. 내가 병원 갈 일이 많이 없다. 그럼 디덕터블을 좀 올리고 보험료를 깎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병원을 자주 가야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코페이가 저렴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코인슈런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보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면 여러분 뱅크럽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술했는데 1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럼 20%입니다. 20만 불 낼 수 있습니까? 예, 못 내죠. 그래서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같은 데서는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오바마 케어 기준으로는 개인은 최대 9,100불, 가족은 최대 18,200불. 그러니까 10만 불이 나오든 100만 불이 나오든 18,200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장 보험은 평균적으로 한 2,000불에서부터 한 6,000불 정도만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 금액을 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보험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의료진 네트워크,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병원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원비를 안 내주거나 전혀 안 내주거나 아니면 거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과 의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당한 사례를 보면 본인이 몰라서 이런 걸 몰라서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거예요. 남의 병원 가놓고 보험료를 왜 안 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야. 원래 네트워크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병원비는 못 내주겠어. 그러면 이 거부를 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Out of network, 그러니까 자기네 연관된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경우에 갔을 때는 비용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전액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병원 갈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절을 했어. 앰뷸런스가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병원이 내가 가는 보험회사가 커버를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파산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수술했어요. 50만 불이 나왔어요. 50만 불 없어요? 파산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커버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앰뷸런스도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데 그 앰뷸런스도 인 네트워크가 아니면 앰뷸런스 한번 타는데 적게는 3,000불, 5,000불, 10,000불도 나와요. 근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앰뷸런스는 우리 인 네트워크 앰뷸런스가 아니었어. 그거 커버를 못 해주겠어.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앰뷸런스가 우리 네트워크 병원 거 앰뷸런스인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앰뷸런스 비용 몇천 불 혹은 돈만 불도 여러분한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줘요. 돈을 달라고 그러면 거절당합니다. 자, 병원은 인 네트워크 병원을 갔다고 치자고요. 제가 평상시에 가던 병원. 그래서 인 네트워크 병원 갔으니까 거기서는 치료비는 나옵니다. 근데 병원 안에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해봐야지. 레버토리 연구소에 보내는데 그 연구소를 어디서 보내냐? 병원에서 잘 알고 인 네트워크 연구소로 보내면 되는데 병원에서 그게 누락돼 갖고 인 네트워크가 아닌 연구소에 보냈어요. 그럼 피 검사 비용 4,000불 나왔다. 여러분 아웃 오브 포켓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내야 돼요. 같은 또 인 네트워크인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커버가 안 돼서 다른 의사를 만나고 좀 전문의 만나고 따로 MRI 촬영을 해라. 같은 네트워크 아니죠?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아파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찾고 앉았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얘기할 때 HMO, EPO, POS, PPO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HMO, 그다음에 PPO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뭐냐면요. 보험의 종류인데 HMO로 보험을 들면 무조건 병원에 가기 위해선 주치의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레퍼럴이라고 해요. 주치의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갈 수 있고 주치의가 오케이 해주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는 좀 싸요. 근데 주치의가 필요 없다 싶으면 병원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MRI를 찍고 싶어요. 아픈 데 없는데 MRI 못 찍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못 가요.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아픈 것 같은데 환자 소견을 보니까 지금 요거는 심각해 보이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MRI 하는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럴이에요. 이게 HMO 방식입니다. 그리고 EPO가 HMO보다 좋은데 주치의가 필요 없어요. 주치의 필요 없고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은 아무 데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있는 동네에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이비인후과는 어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치과가 커버되는데 뭐 치과는 어디, 그다음에 뭐 이 제너럴 호스피털 큰 병원은 어디, 이런 식으로 딱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병원에 가는 거는 주치의 승인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POS는 뭐냐? 주치의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곳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비용이 더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는데 비용은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 네트워크가 제 보험회사가 뭐 흔히들 말하는 조그만 보험회사 후진회사예요. 그러면 여기 연관되어 있는 병원에 의사들이 좋은 의사가 없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을 잘 고친 병원 저 병원이 있다는데 저 병원은 우리 보험회사가 커버를 안 해준대요. 거기 유명한 닥터가 있는데 그 닥터한테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이 있는데. 왜? 받으면 그 수술비 다 자가 현찰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POS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승인을 해주고 레퍼럴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커버되는 게 100% 커버는 안 되지만 좀 커버를 해주시는 보험.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듣는 또 PPO. 이게 뭐냐면 아무데 네트워크 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고 주치의 승인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같죠.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보험료는 제일 비싸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겠죠. 예, 정자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보험회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돈을 낼 수 있는 이 규모의 보험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상황을 보고 내가 병원을 평상시에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병원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병 때문에 특정 병원만 많이 가야 되나 그러면 그 병원은 어느 네트워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가 되기 전에 혹은 어떤 특별한 병이 있기 전에는 보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보험 드는 것 중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드는 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 보험을 들면 훨씬 더 저렴하겠죠. 개인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을 커버 안 해주는 직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개인 보험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개인 보험이 너무 비싸요. 아까 말했듯이 뭐 가족당 한 달에 2,000불 평균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Affordable Care Act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가 나오면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버는 거에 비례해서 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도 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한국 같은 데 비하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건 버는 것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쇼텀 인슈런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쇼텀만 인슈런스를 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받는 기준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이제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를 해야 되고요. 10년 동안 일했다는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내내 일하면 근로 크레딧을 4개를 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년이라면 40개의 근로 크레딧이 생기겠죠. 40개의 근로 크레딧 생기면 메디케어에서 파트 A는 무조건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료예요. 물론 여기도 디덕터블 다 이런 건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 및 응급치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 병원 갔어. 아니면 갑자기 쓰러졌어. 갑자기 뒤통수 잡고 쓰러졌어. 뇌출혈이야. 파트 A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는 다 커버가 돼요. 근데 파트 B는 이제 의사를 만나거나 외래 진료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2025년부터는 180불 조금 더 넘게 나옵니다. 이제 물가 따라 더 올라가는데 2024년까지는 177불이었나 4불이었나 예, 그 정도 되죠.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연금을 받을 때 SSB를 받을 때 미리 돈을 제외시키고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파트 D가 처방약을 보장하는 보험을 따로 드는 건데 이걸 왜 보험을 드냐?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낮은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2,000불 이상 상한선을 못하게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약값이 비싼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1년에 2,000불 이하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값도 부담되면 분담돼서 나눠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D 보험은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안 드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트 C라고 얘기하는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게 민간 보험 회사들이 더 추가로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인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지. 뜬금없이 왜 혜택을 주겠어? 얘들 자선 사업자도 아니고. 메디케어를 받으시면요. 미국 내 어느 병원을 가든 간에 다 커버가 돼요. 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디덕터블이니 이런 같은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메디케어에는 치과니 이런 것 같은 건 커버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민간 사보험 회사가 우리가 혜택을 더 줄게. 그 대신 우리 안에만 있는 것만 써.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HMO가 뭐고 PPO가 뭐고 POS가 뭐고 EPO가 뭐고 이런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HMO 제일 까다롭긴 한데 제일 저렴하다. 그다음에 PPO 제일 좋긴 한데
그냥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 갈 일 별로 없다 그러면 HMO 해갖고 다른 혜택 받는 게 좋고, 병원 갈 일이 많이 있다 PPO 하시는 게 좋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건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없는 게 각 지역마다 미디안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치 인컴 기준을 갖고 거기서 하위 몇 %만 주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7만 불을 벌어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5만 불을 벌어도 돈을 잘 번다 갖고 메디케이드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든다 그러면 보험 들 때 보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부를 안 당해. 아까 말한 보험회사에서 거부했던 이유 중에 일부는 뭐냐? 보험 사기가 있어요. 일부는 분명히. 또 일부는 뭐냐? 커버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잘못했고 커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이렇게 내가 1년에 2만 불씩 냈는데도 커버가 하는데 또 돈을 또 내래? 이거 뭐야 이 도둑놈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 커버리지. 이게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봐야 돼요. 치과가 커버 안 되는데 치과 가서 치료받고 커버해달라?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물론 뭐 이가 아프다. 그러면 미리미리 알아보겠지만 치과 커버가 안 되는데 어디서 사고 났고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이 빠졌으니까 이 치료를 받았어요. 커버 안 된다? 그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되고 어떤 약물이 되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커버되고 입원할 때는 며칠까지 커버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나마 응급 상황일 때는 다른 병원에 가도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커버리지를 위해서 다른 혜택을 손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드님이 시카고 살고 따님이 뉴저지 살아. 그래서 1년에 몇 달씩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서 아프면 어떡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커버되고 더 어느 병원 가야지 네트워크되는지 이걸 다 알고 어떤 커버가 되고 다른 주에 가면 어떻게 커버가 되고 이거를 미리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중요하죠. 예, 너무 부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프리미엄.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이게 알아봐야 되는데 디덕터블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보험료는 보편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덕터블은 자기 부담금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1,000불 이상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이 1,000불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불 미만으로 나오는 거는 보험에다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디덕터블은 모든 보험이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맨 나가서 이제 다 청구를 할 테니까. 그래서 디덕터블은 있는데 디덕터블은 그 개념입니다. 디덕터블이 1,000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비가 10,000불이 나오든 10만 불이 나오든 1,000만 불이 나오든 우선 1,000불을 내고 봐야 돼요. 그게 디덕터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네트워크. 이 보험회사가 연결된 병원, 의사, 아까 말한 뭐 레베토리, 혹은 뭐 검시소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갖다가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페이하고 코인슈런스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코페이는 의사 한 번 만날 때마다 얼마큼 돈을 내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코인슈런스는 총 의료비의 몇 %를 내가 내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금 설명드리면 디덕터블은 무조건 내야 돼요. 디덕터블은 그 금액이 딱 일정합니다. 병원비가 1,000불이 나왔어요. 10,000불이 나왔어요. 10만 불이 나왔어요. 100만 불이 나왔어요. 1,000만 불이 나왔어요. 디덕터블이 1,000불이다? 무조건 1,000불만 내면 됩니다. 그거는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코인슈런스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코인슈런스 비용이 20%다. 자, 10,000불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덕터블 우선 1,000불 냈죠? 9,000불 남았습니다. 9,000불의 20%니까 여러분 1,800불 더 내면 됩니다. 2,800불 내면 돼요. 근데 병원비가 10만 불 나왔습니다. 10만 불 나왔으면 우선 디덕터블 1,000불 냅니다. 99,000불 남았어요. 그러면 99,000불에 대해서 20%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뭐 18,600인가? 예, 거의 2만 불 또 나와요. 예, 꽤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죠.
병원에 가갖고 뭐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거. 그래서 약이 커버가 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도 가격에 따라서 약값 티어가 있어요. 얼마짜리 급, 얼마짜리 급, 얼마짜리 급. 그래서 비싼 약 드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한 1,000불씩 800불, 1,000불씩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약값만 8,000불, 10,000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디케어 받으신 분들은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상한선이 딱 2,000불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보험을 해주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월급도 중요하지만 의료보험을 해준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어느 회사가 해주냐 이것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healthcare.gov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커버 캘리포니아 이걸 이용해서 보험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드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그게 돈 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붙습니다. 나중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메디케어 하실 때 파트 C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이용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뽑는데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이런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정자도 좋고 물도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은 보험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본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가, 지병이 있는가, 근데 어떤 약을 꼭 먹어야 되냐 이런 같은 거를 좀 봐야 되고요. 돈이 얼마큼 들어가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근데 또 나라에서 보조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냐 이런 같은 거 보고 내가 원하는 닥터. 그러니까 주치의 같은 경우 HMO 같은 경우는 주치의를 제일 많이 만나요. 근데 주치의가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속해 있어. 근데 휴마나는 안 속해 있대. 그러면 휴마나로 옮겨버리면 그 선생님을 못 만나요. 근데 보편적으로 큰 보험회사는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갑자기 아프다고 이머전시 들어가면 이머전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이머전시 같은 걸 많이 안 쓰는 게 좋고요. 얼전 케어 같은데 예, 이런데 가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보험회사로는 이제 어떤 보험회사가 있을까요? 이번에 CEO가 사망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여기가 제일 큽니다. 예, 제일 크고 시장 점유율이 14.2%래요. 미국의 보험회사 중에서 14.2%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앤텀, 앤텀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앤텀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이건 많이 보셨죠? 예, 많은 주에서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여기가 앤텀입니다. 여기가 앤텀인데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 9.6%입니다. 그리고 휴메나라는 회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메나는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메디케어 파트 C로 더 많이 유명합니다. 그걸 또 더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그나도 있습니다. 시그나도 시장 점유율이 6%나 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리나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이 다 큰 회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CBS 헬스 이런 회사들도 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사 규모가 크면 커버되는 병원도 많고 인 네트워크도 많은데 그만큼 이 거부율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거부율이 가장 많은 데가 CBS 헬스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또 거부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욕을 먹고 있는데 대도시 말고 다른 데는 보험회사 선택의 폭도 없어요. 이거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휴메나하고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가 다 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절을 안 당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거절당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적을 때 뭐가 잘못 적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넘버를 잘못 적었던가 이름의 스펠링이 달라졌던가 그래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프리 어프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먼저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 거부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본인의 인 네트워크가 아닌 데 가서 치료받아 갖고 나중에 얼토당토하게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 어프로브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전 승인 넘버를 꼭 물어봐 갖고 그걸 기록해 놓으세요.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그 번호를 꼭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비니 이런 같은 거는 다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거부했다고 한 번에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계속 항소를 하십시오.
근데 변호사 써서 항소를 하면 손해예요. 연방법 기준으로 만약에 변호사 써서 이겼다 하더라도 병원비만 주고 변호사 비용까지는 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보험료 거부당한 일이 좀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미국이 일이 느려요. 일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커버도 안 되고 미국에서 급하다 그러면 한국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그냥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픈 거 병 키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I 찍는 거 하나가 그냥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한 2,800, 3,000이라고 합니다. 조영제까지 먹고 3,000이라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뭐 8,000불, 10,000불. 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를 전했는데 뭐 헐리우드에 있는 연예인들이 미국 연예인들이 MRI 찍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가는 데가 8,000불, 10,000불 그랬대요. MRI 한국에서 찍는 가격 한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다르죠. 병원마다 다르죠. 뭐 한국에서 1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보다 쌀 수도 있는데 그냥 팩트는 뭐냐? 한국이 미국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싸요. MRI 찍는 거예요. 근데 아까 HMO 같은 경우에 주치의한테 갔어요. 저 MRI 찍어보고 싶어요.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기가 아픈데 저 MRI 찍어보고 싶어요.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MRI 비용이 비싼데 보험회사에서 돈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지로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MRI 한번 찍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도 MRI는 그냥 보험으로는 커버 안 돼요. 근데 의사가 MRI 필요하겠다 소견이 있으면 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찍어보고 싶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찍으면 미국 돈으로 500불도 안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미국도 보험인데 천년만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한국 방문도 하시고 한국 가신 김에 의료검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한국 가고 의료검진 한다고 제가 뭐 서울대 병원에서 저한테 돈을 줍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한테 돈을 줍니까? 안동병원에서 저한테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국 가신다고 대한항공이 저한테 스폰서를 해줘요. 아니면 아시아나가 저한테 스폰서를 해줘요. 그냥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MRI 한번 찍자고 지금 계속 주치의한테 얘기하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냥 건강검진 받는데 미국에서 지치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딱 봤는데 이만한 결절이 생겼어.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여러분 돈은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신경 못 써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휴마나 보험인데 휴마나인지 아닌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거 검사를 했는데 저쪽에 검사에다가 이 혈액 보내봐. 보냈는데 휴마나 인네트워크 아닌 데다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한테 청구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일 진행될 때마다 보험회사 연락해갖고 나 피감사한 거 이거 사전 승인해줘. 거기 우리 보험회사 맞아. 사전 승인해줄게. 오케이. 며칠 또 시간 걸리고 또 레버토리 보내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미국의 보험이 이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이 리젝트 안 당하려면 인네트워크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요. 내게 어디가 커버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검사 받는 거는 돈 아끼지 마십시오. 병 걸리고 치료받는 것보다 병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MRA 같은 거, MRI 찍으면서 조금 이제 변형됐고 MRA를 찍죠. 뇌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되는지 뇌 혈관을 다 조용해 갖고 찍습니다. MRA만 제대로 찍으면 뇌출혈이니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친한 형님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형님이 한국 같은 데서 MRA만 한번 찍었어 봐요. 여기 뇌에 있는 핏줄이 부풀어 올랐는지 혹은 뭐 이렇게 꼬였는지 다 미리 확인해보고 스탠스 같은 거 해갖고 다 막힌 데 뚫고 이런 거 했겠죠. 심장에 들어가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가 떡져서 막혔는지 뭐였는지 이걸 확인만 해봐요. 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무슨 패시리티 같은 거 찍어갖고 미리미리 종양 같은 거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혈관이 문제가 있다. 그걸 갖다 미리 그냥 막아버리든가 미리 그 부분을 갖다가 뚫어버리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줄 막혔다고 큰 문제 생기지 않거든. 뭐 조금 문제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게 터져버려갖고 머릿속에 피가 고이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져갖고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그 미리만 알면 되는 건데 미국에서 이렇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받다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MRI 찍고 싶은데 안 되는데 해줘 안 되는데 해줘 안 되는데 6개월 1년 실갱이하다가 결국은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퍽 하고 쓰러져갖고 뒷목 잡고 쓰러져갖고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원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죠.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플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내가 내년도에는 이거 검사 받아야지, 뭐뭐 검사 받아야지, 그리고 보험 플랜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사 받을 수 있게 여기에 좀 특화된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인네트워크 병원 같은 거 여기도 내가 요즘에 귀가 안 좋아. 귀 전문 병원이 있어. 이 병원 와보니까 여기는 H사 보험밖에 안 된대. 여기는 A사 보험밖에 안 된대. 어떻게 해야죠? 지금 A사 보험이면 여기로 바꿔버려야지 보험을.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가서 인네트워크에서 귀 내가 좀 달팽이 관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게 해야지 미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머리가 안 좋으면 못해. 보통 꼼꼼한 성격 아니고 보통 머리가 안 좋으면 이걸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 저도 이걸 다 챙겨 먹으려면 너무 머리 아픈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검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검진 같은 경우는 한국 나가신 분 있으면 그냥 1, 2천 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검진 받으세요. 미국에서 어디 디덕터블만 해도 그 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서 디덕터블 내는 돈이면 건강검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고 미국 의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로 이 보험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평상시 연구 많이 하시고요. 인네트워크 병원, 주변에 있는 인네트워크 병원은 다 알아두세요. 응급센터에 있는 인네트워크 병원, 그다음에 각 부위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외과, 그다음에 뭐 무슨 외상후 치료 뭐 이런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다 인네트워크로 미리미리 알아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